이게 바로 5세대 실비가 출시되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약 65%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고 상위 9%의 사람들이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청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소액만을 청구하는 사람들인데 보험료는 전부 똑같이 분배해서 내고 있는 거죠. 옛날 실비가 무조건 좋다, 보험사 돈 받고 이런 영상 찍는 거다. 실손보험 전환 관련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제 영상에 실제로 달렸던 댓글들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실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1세대, 2세대 실비보다 3세대, 4세대 실비로 인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즉 전체 평균을 내어봤을 때 오히려 그 좋다는 1,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손해를 보고 계시다는 건데요. 옛날 실손을 전환하면 무조건 손해다 라는 주장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예상이지만 앞으로 나올 5세대 실비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나 앞으로 판매될 5세대 실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실손을 전환해야 하고 어떤 분들이 전환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5세대로 전환하는 건 어떨지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얼마를 청구하고 얼마를 내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이런 계산적인 부분을 떠나서 옛날 실비에 있었던 혜택이 5세대 실비에 다시 생긴다고 하는데 세대별 실비의 장단점까지 전부 체크해봐야 합니다. 내 실비가 몇 세대인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이 모든 내용이 의미가 있겠죠. 가장 먼저 앞으로 나오게 될 5세대 실비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판매 중인 실비는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기부담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20%로 기존 실비와 비슷한 수준이고 외래에 대해서는 건보 본인부담금과 연동이 되는데요. 건강보험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통상 20%지만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이 9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부담하는 게 90%면 보험을 왜 가입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1년 365일 중에서 365회를 넘긴 치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4세대 실비의 비급여에서 사라졌던 자기부담금 한도가 다시 신설되는데요. 다만 1, 2, 3세대 실비처럼 연간 200만원 한도가 아닌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이용 시 연간 500만원 한도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비급여 청구량에 따른 할인, 할증제도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여러 변경점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판매한 실비 중에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었던 4세대 실비보다도 가격이 30에서 50%가량 인하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까지 판매됐던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비교가 되겠죠. 내 실비 가입 시기를 보시면 내가 가입한 실비가 몇 세대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비가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초반부터 표준화 이전인 2009년 7월까지 판매한 실비를 1세대 실비라고 하는데요. 3년 또는 5년 갱신형이었고 드물지만 비갱신형 실비를 판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었기 때문에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원한다면 1세대 조건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2번 3천에서 최대 1억, 통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표준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회사마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었고요. 입원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 통원의 경우에는 5천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자기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없던 때인 만큼 회사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게 1세대 실비의 특징인데 이때 상해 실비로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산재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50% 중복 보장, 통원 치료도 최대 한도까지 보장, 자기부담금은 없었고요. 치과나 한방치료까지 보장 가능할 정도로 장점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장 내용은 최고인 것 같고요. 그만큼 가격은 비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세대 실비입니다. 2009년 10월 모든 회사의 약관이 하나로 통일되는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때문에 표준화 이후 실비는 가입 시기가 동일하다면 보장 내용 역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세대 실비는 17년 3월까지 판매됐는데 판매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몇 차례의 부분 변경이 있었습니다. 즉 같은 2세대여도 보장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13년 4월 이전까지는 3년이었던 갱신 주기가 13년 4월 이후 1년으로 짧아졌고 15년의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는 가입 15년 차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으로 무조건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2013년에 가입했다면 15년 후인 2028년에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고 그 시점에 판매하는 5세대나 6세대 실비로 자동 재가입이 되는 겁니다. 2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재가입이 되는 시점에는 청구 이력이나 병력이 많다고 해서 재가입을 거부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조건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보험사에서 거절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변경점으로 2015년 9월에는 입원에 대한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10% 늘어났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세대 실비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1년 7월까지 판매됐는데요. 이전 2세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큰 거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비급여 청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도수치료, 주사료, MRI를 비급여 3종으로 별도 분류했다는 점인데요. 보시면 3세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20%지만 이 3종 비급여에 대해서는 30%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세대 실비는 이 비급여 3종 때문에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하면 후반기 2세대 실비와 보장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입니다. 보장은 확실히 앞선 1, 2, 3세대에 비해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데요. 청구했을 때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가장 높고 재가입 주기도 3세대까지는 15년이었지만 4세대부터는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는 시점에 5세대 실비를 판매 중이라면 5세대로 자동 전환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비급여 청구에 대한 연간 횟수 제한과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됐는데요.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최대 300%까지 할증이 붙을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300% 할증 대상자가 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4세대로의 전환을 망설이기도 미루기도 하셨고요. 앞으로 5세대 실비에서도 비급여 할인, 할증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인데 개인적인 생각에 여러분 대부분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 4세대에 적용 중이고 앞으로 5세대에서도 적용될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급여 청구 금액이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이 넘어갈 때마다 더 많은 할증이 붙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급여란 MRI나 도수치료처럼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말하는데, 이런 비급여 치료 외에 건보 적용이 가능한 급여 치료는 아무리 많이 청구하더라도 할증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치료가 비급여인지 급여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떼보시면 이런 식으로 급여와 비급여 구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총액이 아니라 저 비급여에 해당하는 청구 액수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할증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청구해야 최대한 할증을 피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증되는 금액 기준을 다시 보면요. 100만원 이상일 때, 150만원 이상일 때, 300만원 이상일 때가 기준이죠. 직전 1년간 청구 금액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 직전 1년 비급여 청구 금액이 99만원이다. 그런데 2만원을 더 청구할 게 있다. 이런 경우라면 청구를 하지 않는 편이 나에게 훨씬 더 득이 되겠죠. 150만원과 300만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99만원을 청구해서 원래 200%만 할증이 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만원만 더 청구하면 300%로 할증 금액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299만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1000만원짜리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할증이 되더라도 그냥 청구를 하는 게 훨씬 더 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 득실을 따져서 청구하는 편이 유리한지 청구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지 판단을 하실 수 있겠고요. 최대 300% 할증이 된다는 게 너무나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보험료 전체가 아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할증이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실비보험 가입 금액이 급여 5,000원, 비급여 7,500원에서 월 12,500원을 내는 거다 했을 때 100% 할증 대상자라면 12,500원의 100%가 아닌 비급여 보험료 7,500원의 100%에 급여 치료비를 더한 2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에는 청구할 게 없어서 할증 대상자가 아니라 할인 대상자라면 이듬해에는 오히려 할인을 받아 12,150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할증되는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4세대 실손 출시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 가입자의 72.9%는 할증이 아니라 할인 대상자였습니다.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고 이분들께는 5% 할인을 해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현 실비는 무사고자 할인이 있는데 직전 2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 10%를 할인해 줍니다. 즉 72.9%의 할인 대상에 해당되고 직전 2년간 보상이 없다면 15%를 할인받는 거예요. 이렇게 할인 대상자가 72.9%나 된다면 나머지 27.1%의 사람들은 할증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중에 25.3%는 할인도 할증도 아닌 보험료 그대로가 유지되는 분들이에요. 즉 전체 가입자의 단 1.8%만 할증 대상자라는 건데요. 100명 중 98명, 즉 여러분들 대다수는 적어도 할증 때문에 4세대 실비로의 전환을 미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보험료 차등제에 이런 괴담이 떠돌기도 해요. 올해 300% 할증되고 이듬해 또 300% 할증 붙고 이거 몇 년 반복되다 보면 그거 감당이 어떻게 되냐, 3배, 3배, 3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올해 내가 할증 대상자가 됐더라도 비급여 청구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작년 3배 할증자고 올해도 비급여 청구를 300만원 이상 했다면 이듬해 할증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제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즉 4세대와 5세대 실비의 보험료 차등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 예상에 그래도 전환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하지 말고 옛날 실비 그대로 유지해라 라는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세대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나타낸 표인데 퍼센티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보험사가 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2세대 실비가 고객한테 그렇게 유리하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야 할 텐데 오히려 3세대와 4세대 실비로 인한 손해율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 전환을 하냐 마냐에 있어서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연간 치료를 정말 많이 하고 높은 치료비를 청구하시는 소수의 분들은 당연히 1, 2세대 실비를 유지하시는 게 득일 가능성이 높고요. 저처럼 가입만 해놓고 병원을 잘 가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건강해서 병원을 잘 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4세대, 5세대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분들은 산정 특례 적용을 받으실 텐데 이분들은 비급여 의료를 많이 이용하셔도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쯤에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보면 무조건 전환하셔라, 무조건 옛날 실비가 좋다, 이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에 따라 전환이 유리할 수도 유지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전환, 유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1, 2, 3세대 구실손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기능 한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금액 외에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해서 비급여 치료비가 연간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비에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3세대 실비로 예를 들면 비급여에 대해 80%를 보장받을 거고 그럼 자기부담금만 무려 1,000만 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험사가 800만 원을 추가로 보장해줍니다.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내가 청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1년에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최대치가 2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대한 질병이 발생해서 정말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담비와도 같은 혜택일 텐데 4세대 실비에는 비급여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사라졌지만 5세대에는 또다시 생길 예정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전환을 하는 게 낫겠다, 전환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판단이 좀 되셨나요? 조회수를 위해서 절대 전환하지 마라,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할증을 장점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청구해서 나까지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을 방지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5세대 실손보험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약 65%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고 상위 9%의 사람들이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청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소액만을 청구하는 사람들인데 보험료는 전부 똑같이 분배해서 내고 있는 거죠. 내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 상위 9%의 청구자들이라면 청구를 많이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많이 청구하는 분들을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면 청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실비의 비급여 항목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실비 청구가 가능한 아토피 크림을 대량으로 처방받은 뒤에 판매를 했다든지,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특정 치료를 받았다든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갱신될 때 인상되는 실비보험료에서 이런 악용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 나는 청구도 별로 안 했는데 보험료는 2배, 3배가 올라가서 너무 부담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주시는데 할증제도가 생긴다면 이런 상황을 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이고 누가 강제할 수도 없고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이분들은 알아서 지금 실비가 감당이 힘들어지면 전환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손보험을 전환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공포심을 이용하는 분들이에요. 조금만 청구하면 몇 배 할증된다더라. 나중에 1세대보다 더 비싸진다. 저런 실비로 병원비 감당을 어떻게 하냐. 심지어 보험사가 유튜브한테 돈 주고 전환하게 시킨다더라 하는 댓글도 제 채널에 달린 적이 있고요.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니까 1세대 가입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정말 전환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금 당장 실비는 비싸서 감당이 안 되고 전환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실비를 해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실비 없이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실비보험도 없이 만약에 이분들한테 큰 병이 생기면 이렇게 유언비어 퍼뜨리고 공포심 이용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줄까요? 4세대나 5세대 실비의 보장이 줄었다고는 해도 실비가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험료 감당이 힘들다면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실손 전환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각 세대별 실비의 특징과 가격, 보험료 차등제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보험료 차등제는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지만 비급여에 대한 금액만 할증되는 거고 할증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고 병원을 잘 가지 않는 분들은 4세대 또는 앞으로 나오게 될 5세대로의 전환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할증에 대해 분명히 인지는 해야겠지만 과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치료받으시면 진료비 세분의 혁서를 꼭 발급받으셔서 비급여 청구금액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실손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여러 가지 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실비보험의 혜택이나 괴담처럼 전해지고 있던 4세대 실손전환의 진실 전부 알아봤는데요. 짧은 영상은 아니지만 정말 실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린 영상이니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해당 단락을 한 번 더 시청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 실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